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늘도 장이 안 좋습니다. 간밤에 뉴욕 나스닥이 2%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해봐도 되겠나 싶더니 자, 나스닥 선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요.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 빠지는데요. 참 언제 반등할지 참 걱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공부는 그래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며칠 전에 그 이베스트 증권에서요, 그 금융업에 대한 그 리포트를 138페이지에 걸쳐서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그 코스피하고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의 그 주가 추이입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요 파란 선입니다.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그 위를 쫓아오는 게 요게 증권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은행하고 보험업은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베스트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요, 22년도 하반기에는 금융주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유는요, 자,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금융주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일어난다. 특히 경기는 부진한 데 반해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때는 금융주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개괄된 내용이었습니다. 은행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재 상승, 유가 같은 원자재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 경기는 침체돼 있어서 팔릴 물건은 잘 안 팔리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면 그 기업이나 돈을 빌려간 기업이나 가게 같은 경우에 자, 들어가는 비용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판매는 안 되다 보니까 채산성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려간 사람의 신용 위험이 증가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요,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기업이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돈을 못 받을 때 첫 번째 그 이름을요,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매출채권 이름으로 재무제표상에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미수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매출채권은요, 제가 자동차를 팔았는데 저쪽 기업에서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질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미수금이라는 건 영업 외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 뭐 빌려줬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대손충당금이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상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받지 못할, 즉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버리면 나중에 실제 돈을 못 받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미리 안전판 정도, 즉 보험격으로 요만큼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결국엔 저희들 같은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충당금을 쌓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못 받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은 대손 상각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출 실행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담보나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행은 가장 큰 부분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지금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대출이나 신용보증이 높을수록 이런 대손충당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대손충당금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겠죠. 왜냐하면 대손충당금만큼 금액을 마이너스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겠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감소를 하면 당연히 순이익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습이요, 그 미국, 영국, 유럽, 일본, 한국을 이 대손충당금을 집어넣은 그 대손율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자, 최종이 미국이 0.03, 그리고 영국이 플러스 0.17, 그리고 유럽 0.35, 그리고 일본 0.24, 우리나라가 0.08입니다. 자, 그 얘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요,
그 다음엔 저희 나라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종 손실률이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전할 거냐 이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은행에다가 야, 코로나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해외 수준으로 좀 충당금을 적립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4분기부터요 20bp 정도, bp 정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단기 순이익은 떨어지고 주가도 영향을 받겠죠. 자, 다음에는요, 그 물가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가의 상승률과 은행주의 주가를 비교한 겁니다. 자, 지금 CPI, 이 CPI 진한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이 CPI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잘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치솟을 때는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도 물가가 치솟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 주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진한 선이 미국입니다. 요게 미국. 그리고 두 번째가 유로존. 그리고 한국이 그나마 미국과 유로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덕택에 그나마 저희 나라 아직까지 은행주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였던 거죠. 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금리잖아요. 자, 지금 이 부분은요, 기준금리와 한국의 은행 주식을 그런 비교를 해본 건데요. 자, 지난 부분이 지금 금리인데요. 자, 금리 상승기에 어땠습니까? 주가도 처음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갈 때는 그때부터 또 폭락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리고 금리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은행주는 올라가다가, 그리고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요 부분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방의 모습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희 나라가 그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심지어 뭐 일본하고 중국에 비교를 해서도 좀 굉장히 은행 주가가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가로 그래프에서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ROE입니다. 네,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겠죠. 이리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요. 왼쪽은 PBR입니다. PBR이라는 건 낮을수록 저평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 나라가 요 마른 목골,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요 부분들인데요, 대부분이 지금 요 밑에 깔려 있잖아요. 자,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JB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즉 벌어들이는 돈도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주가는, 은행주는 별로 안 좋으냐 이겁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요, 높은 가계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할인 요인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낮은 주주 환원율, 이 부분이랍니다. 즉 가계부채가 높다 보니까, 중국은 기업부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다 보니까 외국 은행에 비해서 지금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율, 즉 배당이나 자사주 매각 후 소각 같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더디다 이겁니다. 국내외 은행 배당 성향입니다. 자, 저희 나라 이 신한, KB 요 부분이 지금 배당 성향이 보니까 보통 2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자, 일본은 지금 높은 데는 40%까지 갔죠. 유럽 보십시오. 유럽은 지금 어떻습니까? 60%에 거의 근접을 하죠. 자, 미국은 저희들하고 뭐 비슷합니다. 20에서 보통 25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볼게요. 왜냐하면 미국은 배당 성향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아까 배당 성향이었지 않습니까? 보통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 위에 이 부분이 뭡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100%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다 보니까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에다가 굉장히 계속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저희 나라도 그 은행이 조금 달라지려는 모습이 지금 보이곤 있어요. 자, 지금 KB 같은 경우에요,
1,500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시행을 하고, 그렇죠? 신한은행도 자사주 전량 소각 1,500억, 하나은행 1,500억, 뭐 담합을 했나 뭐 하여튼 똑같은 금액입니다만은 소각. 그리고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뭐 그 정도의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뭐 확장하겠다. 그래서 배당을 뭐 많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요. 우리나라의 그 은행들도 조금 달라져가는 모습인데, 문제는 지속성이겠죠. 그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인데요. 뭐 좀 하려다 보면 국가에서 야 이거 좀 불안하니까 니네 대손 충당금 좀 더 올려, 그리고 배당 조금 자제해, 이런 내용을 항상 관권 통치라고 하나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저희 나라에 거의 막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이요. 가계 대출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21년도 때 많이 올라갔다가, 그렇죠? 지금 계속 22년도까지 지금 대출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뭡니까? 강력한 대출 규제의 결과인 거죠. 물론 다시 재개를 좀 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들 봐도요. 가계대출은 특히나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요. 가계대출이 지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베스트에서는요. 은행 업종에 우리금융을 최선호로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18,500원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뭐 신한지주 48,000원, KB 7만원, 하나은행 58,000원, 기업은행 13,000원,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업종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생명보험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손해보험의 합산 순이익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죠. 자, 생명보험은 지금 이렇게 순이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뭐 순이익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상반기까지는요. 자,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받은 그 계약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안정적인 10년치 뭐 국채 같은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 보니까 당연히 이익금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호실적이 뒷받침을 해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백내장 수술 같은 그런 부분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보험주가 선방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떠냐, 이겁니다. 자, 하반기에는 금리와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요?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방어주로서의 메리트는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액. 자, 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보험금을 사람들이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돈 좀 줘,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겠죠. 자,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훨씬 더 가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 역시도 최저 보증 이율이 시장 금리를 하회한다면 당연히 시장 금리가 뭐 4% 정도가 되는데 최저 보증 이율이 뭐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나 굳이 들지 않을래라고 계약 해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부진하고 물가와 금리만 상승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 자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신계약이 감소된다, 이 내용입니다. 보장성 신계약입니다. 22년도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즉 사람들이 새로운 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생보사들이 아니면 손보사들이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재투자를 했을 때 그 자신들이 이익이,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투자 영업 이익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보사 역시도 어느 정도 상승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즉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백내장 수술의 청구금이었던 거예요. 자, 21년도에 1조 1,530억 정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갖고 국가에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지면 당연히 손보사의 입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실손보험료 인상률입니다. 자,
자, 21년도에 11%를 올렸고요. 22년도에 14%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에 IFRS 17,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앞에서도 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형 보험사일 경우에는 굉장히 플러스의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베스트에서는요, 지금 최선호 종목을 DB 손해보험을 최선호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82,000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삼성화재 27만 원, 한화 3,000원, 삼성생명 81,000원.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권 부분입니다. 자, 증권이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이 지난게 코스피인데 거래 대금이 21년도에 요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지금 빠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크게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회전율이라는 건데요. 자, 이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코스피 거래량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자, 코로나 시절에 8.69를 최하로 해서요. 지금까지도 9.06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눈에 확 들어오시죠? 자, 코스피 시가총액 회전율인데요. 자, 예전에는 24.87까지 갔던 이런 부분이 지금 9.06까지 내려왔다. 이런 모습입니다. 증권사가 돈을 벌려면 당연히 수수료 부분이 돈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수수료 부분 비중인데요. 자, 예전에는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다 브로커리지입니다. 결국엔 저희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그 수수료 부분을 증권사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브로커리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요때 한 해를 빼고는 계속 그 브로커리지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36%까지 떨어졌잖아요. 자, 반면 요 회색 부분, 요게 IB인데요. 이게 인베스트 뱅크라는 얘기로, 즉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즉 브로커리지보다도 더 앞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 IB는요, 보통 뭐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중개를 해주겠죠. 다음 M&A 같은 인수합병, 그리고 제일 IPO, 즉 기업 오픈할 때 있잖아요. 그 IPO 할 때 그 중개 수수료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은행에서 직접 투자를 해갖고 이런 부분이 이 IB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국면이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중단되었던 그 IPO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회사채도 굉장히 발행을 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 활동이 재개되면서 IB 부분의 수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 관련 IB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급속도로. 그리고 수익 역시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브로커리지는 굉장히 더 줄어들 거고요.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는 다 HTS, 그다음에 MTS 같은 휴대폰으로 해서 비대면 계좌로 하다 보니까 증권사가 그런 브로커리지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증권사에 투자를 할 때 IB 부분이 포션이 높은 그런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투자의 방법이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증권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지금 왼쪽 부분이 전 세계의 가계 자산 중에서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비교한 건데요. 자, 미국 보십시오. 요 부분이 비금융이고요. 요게 금융자산입니다. 자, 금융자산이 일본, 영국, 심지어 호주도 그나마 50% 이상이, 50%까지는 안 되겠네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높은데 저희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37, 8?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엔 선진국을 쫓아가다 보면 당연히 금융자산에 관심이 높아질 거고,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걸 보시면요, 그 금융자산에서도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포션이 금융투자 상품이잖아요. 영국 역시도 높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높네요. 반면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금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금, 그리고 금융상품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미국 그리고 선진국을 쫓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증권 부분은 포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국가별 거래세, 양도세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올해 뭐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 주식 양도세는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랍니다. 즉 대통령 시행령을 가지고는 불가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지금 예정대로 거래세하고 양도세가 동시 부과가 될 때는 증시에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빨리 논의가 돼서 뭐 어떻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증권 거래세가 뭐 미국, 일본, 독일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요만큼, 그리고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쪽에 있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죠. 지금 현재로는 저희 나라는 10억이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있고, 그래서 삼각형이 돼 있는 거고요. 미국, 일본 존재하고요. 중국, 홍콩 없고, 대만 있고, 싱가포르 없고, 프랑스 있고, 이런 정도의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에서는요, 증권업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아놨는데요. 최선호주를 한국금융지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97,000원, 그리고 키움증권을 관심 종목으로 잡고 있는데요. 125,000원 이렇게 잡고 있네요. 자, 물론 이거는 뭐 이베스트 증권의 개인적인 그 판단일 뿐이고요. 자, 어느 게 좋다 이런 거는 뭐 모두가 투자자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갖고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나저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겨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금융업 부분이.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